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영역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외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죠.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 그리고 이제 이란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어떤 흐름을 그려주게 될지 테크주들의 약진이 이어지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쏟아져 나온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면서 이번 주에 다양한 전략들도 세워보시죠. 지난 금요일 시장입니다. 3대 지수 보시다시피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됐던 가운데 특히나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0.81% 올라섰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이날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경신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요. 이제는 6,966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S&P 7,000 시대가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단 34포인트 만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날 발표됐던 12월 고용 보고서 결과를 소화했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고용 건수 자체는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습니다. 7만 명대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5만 명대만을 기록하면서 고용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실업률은 4.5% 예상치와는 달리 조금 더 낮게 발표가 됐죠. 4.4%. 어찌됐든 이 발표가 나오면서 이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1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CIBC 프라이빗 웰스의 코멘트를 보시면 1월 인하는 이제 완전히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봐야 된다. 연준은 최소 1분기 이후에서야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는 진단들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즈 그리고 시티 등의 주요 하우스들 역시도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조금 더 연기시켰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올랐습니다.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금리가 5bp 이상 급등하면서 3.54%, 이날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을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9일 날 원래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날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다음 오피니언 데이인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불확실성 요소가 조금 뒤로 밀렸다라는 인식 속에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이 탄력도를 결정적으로 키웠던 면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모기지 금리를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많이 안정화가 되면서 4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서의 부담이 아주 크게 완화되는 것이고요. 물가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오거래일의 효과 혹은 법칙이라고 부르면 될지 모르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The first 5 sessions of January barometer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새해 첫 오거래일 동안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던 경우에는 연간 상승 확률이 75%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11%대를 기록했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1923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집계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해 첫 주에 반대로 하락한 경우에는 연간 상승 확률이 50%로 뚝 떨어지는가 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1%대에 불과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까지 이제 6거래일이 지나갔거든요. 첫 5거래일 동안의 성과가 어땠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1%대 상승세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르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도 강한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한 해 동안 지켜봐야 되겠죠.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해졌던 소식, 미즈호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2026년도 최고의 AI 주식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딥시크가 향후 몇 주 안으로 AI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제한적인 등락만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브로드컴이 3.7%대 강력하게 급등을 했죠. TSMC가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점 또한 주요 고객사인 브로드컴의 투심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5%대 점프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반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견조한 수요를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 밖에 장비주들의 시세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8%대에서 6%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램 리서치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0에서 180달러로 높여 잡았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제조 장비 부문을 올해의 유망 분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텔의 주가 역시도 10.8% 이날 급등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리프탄 CEO가 회동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이 주가의 상승세를 부추겼던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인텔을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테슬라 역시도 2%대의 반등입니다. 뉴스트리트 측의 긍정적인 코멘트에 반응을 했는데요. 이번 CES를 지켜보면서도 느꼈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자율주행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트리트에서 올해 상용 로보택시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으로 테슬라를 지목했습니다. 비용 절감, 수직적 통합,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의 유연함, 이런 강력한 어떤 장점들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런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반가운 급등이었습니다. 4.68%.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전력 인프라 제공업체인 SB에너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확대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라클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6년도 올해 6거래일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시장의 상황이 어떤가 잠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리는 말에 투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성향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2026년도에 반도체 주식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현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등부터 8등까지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샌디스크가 59%, 올해 6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장비주인 램 리서치가 27%대, 그리고 인텔도 23%대, 그 밖에는 마이크론과 마이크로칩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과 같은
메모리 혹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그 안에서도 메모리 관련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성과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질주가 이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온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의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국가들을 향해서 위협의 목소리를 내놨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중에 시장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에는 계속해서 대비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썩였는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언제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빅테크 주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다시금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는 점도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빅테크 주들의 실적,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28일부터 스타트를 끊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겠죠.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됩니다. M&A 그리고 신약 관련 발표가 나올 때마다 관련한 섹터와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로는 13일에 발표되게 될 12월 CPI 물가지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금요일의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 13일에서 14일 중에 나올 것으로 지금 유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위헌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집권 2년차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최근 앱스타인 사건 등 지지율 이탈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안으로는 파격적 민생 경제를, 밖으로는 거침없는 영토 및 자원 패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단순 거래를 넘어 실력 행사 단계로 진입했는데요. 지난 3일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데 이어 에너지 패권 장악을 공식화하는가 하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히토류 등 이권 확보를 위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사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무력 개입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정책은 중간 선거를 겨냥한 민생 직격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1년 한시적 상한제를 요구했는데요. 그에 앞서 7일에는 블랙스톤 등 거대 기관 투자자가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것 역시 금지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관세 기반의 경기부양 지원금인데 중국 등 해외에서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미 국민의 1인당 $2,000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9일로 예정됐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됐는데 이르면 14일 위법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관세 부과를 지속할 예정이며 1,500억 달러 환급 소송에도 1년가량이 소요되겠지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나스닥의 간판 지수인 나스닥 100에 합류합니다. 지난해 말 뉴욕 증권거래소를 떠나 나스닥으로 둥지를 옮긴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유통주가 아닌 기술주로서의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나스닥 거래소는 현지 시간 9일 월마트가 오는 20일 화요일 개장 전부터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 종목으로 편입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월마트는 이번 조치로 나스닥 100 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 동일 비중 지수, 나스닥 100 비기술 섹터 지수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월마트에 자리를 내주며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됩니다. 월마트의 이번 행보는 치밀한 테크 기업 변신 전략의 일환인데요. 월마트는 1972년부터 지켜온 뉴욕 증권거래소를 떠나 지난 2025년 12월 9일 나스닥으로 상장시장을 옮긴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기반 재고관리, 물류 로보틱스,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월마트는 최근 3년간 자동화 기술과 AI 인벤토리 시스템에만 14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바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지수 편입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막대한 양의 패시브 자금이 월마트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I의 두뇌가 커질수록 이를 돌릴 전력과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죠. 메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자력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일론 머스크의 xAI는 200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최대급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나섰습니다. 오픈 AI 역시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전력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냥에 나섭니다. 메타는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등 3개사와 손잡고 2035년까지 최대 6.6기가와트의 원자력 에너지를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는 2032년부터 원자료 2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총 8기의 원자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미시시피주 사우스 헤이븐에 200억 달러, 한화 약 27조 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요. 프로젝트명 매크로하드 알랄로 명명된 이 시설로 xAI의 컴퓨팅 파워는 2기가와트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 역시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SB에너지와 텍사스주 밀람 카운티에 1.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요. 해당 데이터 센터는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기료 인상을 방지하는 지능형 발전 설비를 도입해 2026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주호증권이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도 40% 넘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반도체 전공정과 광통신, 메모리 분야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호증권은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45%의 추가 수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평균 예상 수익률인 16%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인데요. 미주호는 올해 반도체 섹터의 주가 수익 성장비, PEG가 0.9배 수준으로 S&P 500의 1.5배나 나스닥의 1.7배 대비 현저히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3대 전략 분야를 꼽았는데요. AI 가속기와 전공정 장비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램 리서치를, 광통신 인터커넥트 분야에선 루멘텀과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주목하자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HBM뿐만 아니라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역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탑픽으로 꼽은 최선호주는 엔비디아, 루멘텀, 브로드컴입니다. 다만 아날로그, 자동차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는 재고 부담이 우려된다며 보수적 관점을 보였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에 종지부를 찍을 디지털 자산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액트 심사 일정을 오는 15일로 확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기업 등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간 15일 이른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정 주체가 통제하는 초기 단계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충분히 탈중앙화된 성숙 단계 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지니어스 액트를 넘어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전반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대한 프로젝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팀 스캇 상원은행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미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심사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가상자산 네이티브 거래소와 서클, 스트래티지 등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TSMC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판결도 이번 주 안에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번 주에도 역시 글로벌 비트와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